도와줘. 누구든지. 하지만 물속에서는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어가 저를 더 깊은 바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수면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해변에서 하늘의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25kg밖에 안 되는 몸집으로 상어가 있는 바다까지 헤엄쳐 오고 있었어요. 상어도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시카 화이트입니다. 28살이고 캘리포니아 보데가 베이에서 해양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뉴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부모님이 고향인 시카고로 가족 모임에 가시는 비행기가 눈보라로 인해 추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몇 달간은 정말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잠수경 착용하고 수영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바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보데가 베이에 도착한 첫 주였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혼자 지내기 쓸쓸할 텐데 좋은 친구를 하나 소개해줄까? 할머니는 제게 보호소에 가보라고 권하셨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견종들이 각자의 우리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직원이 안내해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아시아계 견종들이 인기예요. 중국에서 온 샤페이들, 일본에서 온 시바견과 아키타견들도 있고요. 저는 처음 보는 견종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샤페이들은 주름진 얼굴이 독특했고 시바견들은 작고 깔끔해 보였어요. 아키타견은 크고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국 현지 견종인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들은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끝 우리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가진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털에 곱게 선 귀, 말린 꼬리를 가진 중형견이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더니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정말 특별했어요. 샤페이들은 무dim한 눈빛이었고 시바견들은 까칠하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아키타견은 차갑고 거만한 느낌이었어요. 미국 개들은 친근하지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태양을 받은 눈동자는 밝은 호박색을 띤 채 반짝였습니다. 야생 늑대 같은 날카로움이 있으면서도 따스함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이 개가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저 개는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건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온 견종이죠. 처음 보시는군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정말 특이한 견종이에요.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뒷마당 연못에서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하늘이가 또 하며 급히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가 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진돗개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야생동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 물고기를 낚아챈 후 바닥에 손으로 신기한 듯 누르고 있었어요. 저런 건 고양이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하늘이는 태어날 때부터 물을 좋아했어요. 물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샤페이들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시바견들은 신경질적으로 짖었습니다. 미국 개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냥을 완수했습니다. 저 개는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야생적이라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모두 무서워하셔서 입양을 포기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끌렸어요.
그 야생적인 모습에서 진짜 강인한 보호자의 기운을 느꼈거든요. 다른 개들처럼 귀엽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험할 때 정말 저를 지켜낼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진 존재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좋아요. 제가 말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개인데 야생성이 강해서 바로 그 점이 좋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게 다 진돗개의 야생적이면서도 의연한 모습에서 부모님처럼 저를 지켜줄 강인한 보호자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하늘이 제게 천천히 다가와서는 젖은 몸을 털지도 않고 제 손을 조용히 하차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하늘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 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를 보러 왔는데 대부분 다른 개들을 선택했어요. 중국 개들이나 일본 개들이 더 이국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늘이만의 특별함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늘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슬퍼서 울고 있으면 하늘이 옆에 와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밤에 악몽을 꾸면 하늘이 침대 옆에서 지켜보며 제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런 배려심은 다른 견종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늘의 수영 실력이었어요. 제가 스킨스쿠버 연습을 위해 수영장에 가면 하늘도 따라와서 물속에서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제 안전을 지키는 보디가드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호소에서 본 다른 아시아 견종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과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바다에서 치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언제나 제 곁에서 응원해줬습니다. 하늘의 야생적 면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실해졌어요. 동네에 사는 다른 개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웃집 차우차우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른 집 시바견은 까칠하고 예민했어요. 일본 개들은 자존심이 세고 독립적이라 주인과도 거리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말 달랐어요. 보호소에서 보여줬던 그 야생의 본능이 일상에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해변에서 만난 물고기들을 보면 사냥 본능이 꿈틀거렸고 바다새가 날아다니면 예리한 눈빛으로 추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게는 완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변에서 큰 바다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다른 개들을 위협했을 때였습니다. 동네 개들이 모두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25kg밖에 안 되는 하늘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이 아니라 야생 늑대의 눈빛이 되었습니다. 바다사자는 몸무게가 91kg도 넘는 거대한 놈이었지만 하늘의 기세에 눌려 결국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다이빙 동호회 사람들도 하늘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제시카, 저게 정말 특별하네. 일반적인 개들은 주인이 물속에 들어가면 불안해하는데 하늘이는 완전히 침착해. 동호회 회장인 톰 아저씨의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어느 날 해변에서 큰 파도에 휩쓸린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하늘이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옷을 물고 안전한 곳까지 끌고 왔어요. 그날 이후 지역 사람들의 하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진돗개, 정말 영웅이야. 한국 개들은 다 저렇게 용감한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아시아계 주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중국계 미국인이 키우는 샤페이 주인이 말하더군요. 우리 개는 물을 무서워해서 발끝도 안 담그는데 하늘이는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계 미국인의 시바견 주인도 감탄했어요. 시바는 엄살이 너무 심해서 털에 살짝만 닿아도 난리예요. 하늘이는 정말 다정하고 용감해요.
스킨스쿠버를 배우면서 저는 해양 생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해양보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도 제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양생물학 책을 읽고 있으면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도 하늘을 좋아했어요. 제시카, 하늘이가 있으면 우리 연구소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 정말 영리한 개야. 선배 연구원 샌드라의 말이었습니다. 하늘과 함께하는 다이빙 일상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보대가 베이의 여러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했어요. 하늘은 언제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새로운 꿈도 생겼고 하늘이라는 최고의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과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다이빙 장비를 챙겼어요. 그날은 보대가 베이 남쪽 해역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함께 가자. 제가 말하자 하늘이 꼬리를 흔들며 차로 달려갔어요. 하늘은 제가 다이빙 가방을 챙기는 것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항상 제 모든 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로 해변까지 가는 30분 동안 하늘은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제 쪽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사람 같았습니다. 보대가 베이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완벽했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야도 30m 이상으로 아주 좋았어요. 다이빙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하늘아. 저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늘도 기분이 좋은지 제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해변 모래 위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다이빙 준비를 하는 동안 하늘은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잠수복을 입고 산소 탱크를 등에 메고 마스크와 오리발을 착용하는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마치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다이버들도 몇 명 있었지만 모두 다른 구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외진 곳에서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늘에게 1시간 후에 돌아올게라고 말하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늘은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해변에서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한 보호자처럼 주변을 살피며 제가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투명한 바닷물 사이로 햇빛이 신비로운 빗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저 주변을 유영하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어요. 깊이 15m까지 내려가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위에 붙은 해초들이 물결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 떼들이 마치 살아있는 구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수중 사진을 찍으며 여유롭게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이런 순간에는 완전히 잊을 수 있었어요. 바다가 주는 평화로움이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를 발견했어요. 다양한 색깔의 산호들이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예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이 마치 수중 파라다이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수심 20m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향해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산호초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활발하게 유영하던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적막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큰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8m가 넘는 거대한 백상아리였습니다. 회색빛 몸체에 날카로운 지느러미, 그리고 반짝이는 작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이빙 교육에서 상어를 만나면 천천히 후퇴하라고 배웠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어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완전히 위축된 거였어요. 상어는 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상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적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어도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상어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느러미를 세우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산소 탱크를 방패 삼아 앞에 댔습니다. 상어의 커다란 입이 벌어지며 예리한 이빨들이 드러났어요. 그 이빨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삼각형 모양으로 된 이빨들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의 이빨이 제 몸을 찢어발길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상어의 입안은 마치 지옥의 문 같았어요. 그 순간 상어가 돌진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상어의 거친 피부가 제 팔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사포로 긁힌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상어는 다시 돌아서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헤엄쳤지만 상어가 훨씬 빨랐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제 다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오리발로 상어 코를 찼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상어는 마침내 제 오른쪽 다리를 확 물어버렸습니다. 으악! 물속에서도 비명이 나왔어요. 상어의 예리한 이빨들이 제 허벅지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잠수복이 찢어지면서 피가 바닷물에 섞이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빨이 근육을 찢고 뼈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상어의 턱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말력기에 다리가 끼인 것 같았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와 주변 바닷물이 붉은 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상어는 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제 다리를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제가 저항할수록 더 세게 물어뜯었어요. 상어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산소 호흡기를 입에서 뺀 채 물속에서 소리쳤어요. 도와줘. 누구든지. 하지만 물속에서는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다이버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상어가 저를 더 깊은 바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수면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해변에서 하늘의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하늘이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렇게 크게 짖지 않는 하늘이었는데 말이에요. 피가 계속 흘러나와 주변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더 무서운 건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을 향해 헤엄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91kg이 넘는 상어의 무게와 힘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상어는 제가 저항할 때마다 더 깊이 물어뜯었습니다. 이빨이 뼈에 닿는 느낌까지 났어요. 수면 위로는 하늘의 광적인 짖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기만 했던 하늘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상어가 공격 방식을 바꿨어요. 제 다리에서 입을 떼더니 몸통을 향해 다시 돌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복부를 노리고 있었어요. 만약 거기에 물리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산소 탱크를 상어 머리에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화가 난 듯 이번에는 제 팔을 향해 입을 벌렸어요. 그 순간 수면 위에서 엄청난 물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 것이 바다로 뛰어든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늘이 물속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영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25kg밖에 안 되는 몸집으로 상어가 있는 바다까지 헤엄쳐 오고 있었어요. 평소 연못이나 얕은 바다에서만 봤던 하늘의 수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상어도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침입자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상어를 향해 돌진했어요. 하늘이는 수중에서 숨을 쉴 수도 크게 짖을 수도 없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야생 본능이 깨어났어요. 수천 년간 진도의 산속에서 살아온 조상들의 사냥 본능이 발동한 거였습니다. 이리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늘이는 야생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늘이 상어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렸어요. 바로 눈이었습니다. 상어 주변을 빠르게 돌며 교란한 후 순간적으로 상어의 오른쪽 눈을 정확히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상어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요. 하늘의 날카로운 발톱이 상어 눈에 상처를 낸 거였습니다. 이것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어요. 그 순간 상어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저도 빠져나오기 위해 같이 힘을 합쳤어요.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어도 만만치 않았어요. 분노한 상어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하늘의 왼쪽 뒷다리가 상어 이빨에 긁혔어요. 깊은 상처였습니다. 피가 바닷물에 퍼져나갔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참으며 하늘이 두 번째 전략을 펼쳤습니다. 상어의 왼쪽 눈도 노린 거예요. 상어가 시야를 잃으면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였습니다. 재빨리 돌진해서 왼쪽 눈도 핥혔어요. 이제 상어는 양쪽 눈 모두 다쳤습니다. 시야가 흐려지자 상어의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하늘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상어의 코끝을 정확히 물어버린 거예요. 상어의 가장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25kg 진돗개가 91kg 상어와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분노했습니다. 거대한 몸을 비틀며 하늘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벌어진 하늘과 상어의 결투는 생사를 건 야생의 싸움이었어요. 25kg 진돗개와 91kg 상어가 벌이는 불평등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야생의 지혜가 있었어요. 상어는 양쪽 눈을 다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분노한 상어가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늘의 등에 상어 이빨이 긁혔습니다. 깊은 상처였어요. 하늘의 하얀 털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통을 참고 계속 싸웠어요. 진돗개의 불굴의 정신이 발휘된 거였습니다. 평생 한 주인만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진돗개의 충성심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도 점점 기운이 빠지는 듯 눈에 있던 총기가 흐려지는 게 보였어요.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순 없었습니다. 상어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하늘은 버텼습니다. 상어의 꼬리가 하늘의 옆구리를 또 한 번 강타했어요. 하늘이 잠깐 힘을 잃었지만 곧 다시 상어 코를 물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몸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몸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하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상어가 마침내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를 잃고 코까지 다친 상어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어요. 하늘의 끈질긴 공격에 지친 상어가 깊은 바다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둘 다 해안가로 올라왔습니다. 하늘이는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지만 제 상처를 핥으며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제 안전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진정한 충성심이었어요.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하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곁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조용히 핥아줬습니다. 적애가 상어와 싸워서 당신을 구했다고요?
구급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늘이가 목숨을 걸고 절 구해줬어요. 제가 대답하자 사람들이 하늘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25kg 진돗개가 91kg 상어를 상대로 쟤를 구해낸 거였으니까요. 하늘의 용맹함은 정말 전설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하늘도 함께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하늘의 몸 곳곳에 상어가 입힌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등에 깊은 할퀴상, 옆구리에 타박상, 뒷다리에 이빨 자국까지. 정말 만신창이었어요. 수의사 로버츠 박사가 하늘을 치료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을 지켰다니 정말 대단해요. 보통 개들은 이 정도 다치면 도망갔을 텐데 말이에요. 하늘은 치료받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제 안전이 더 걱정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도 제 침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돗개의 진정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제 상처를 치료하면서 놀라워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상어 이빨이 주요 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하늘이가 조금만 늦었다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하늘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해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지역 전체에 퍼졌어요. 진돗개가 상어와 싸워 주인을 구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병원으로 하늘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장 놀란 건 평소 하늘을 시큰둥하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이빙 클럽의 톰 아저씨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제시카, 미안해. 내가 하늘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 저런 용감한 개는 처음이야. 지역 수의사 앤더슨 박사도 찾아왔어요. 30년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보통 개들은 상어 같은 위험한 포식자 앞에서 도망가기 마련인데 하늘이는 오히려 맞서 싸웠어요. 정말 놀라운 용기죠.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나간 후였어요. MBC 베이 에어리어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 마이클 존슨이 직접 병원까지 와서 저와 하늘을 인터뷰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평생 한 주인만 섬기고 위험할 때는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준다고 해요. 하늘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늘의 이야기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웅 진돗개, 하늘이 영웅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김철수 씨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하늘이 덕분에 진돗개가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늘을 입양 보내줬던 매니저 수잔이 흥분해서 말했더군요. 제시카, 하늘이 이야기가 나간 후로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다들 하늘이 같은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 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동물행동학 교수 마크 데이비스 박사가 연구 목적으로 하늘을 보러 왔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유전적으로 다른 견종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하늘이의 행동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례죠. 일주일 후 퇴원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자들, 동물 애호가들,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하늘을 한번 보려고 온 거였어요. 하늘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시장 로버트 밀러가 직접 와서 하늘에게 시민 영웅상을 수여했어요. 하늘이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이런 용감한 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평소처럼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제만 바라보는 충실한 반려견이었어요. 하늘의 이야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진돗개가 상어 공격에서 주인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상어 주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하늘이의 이야기도 함께 방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국 견협회에서도 특별상을 줬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을 미국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미국 견협회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하늘이 덕분에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진돗개 입양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늘의 이야기 이후 진돗개 입양률이 300% 증가했다고 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개인적인 편지들이었어요. 전국에서 수백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하늘이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진돗개를 입양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온 12살 소녀의 편지였습니다. 하늘이처럼 용감한 개를 키우고 싶어요. 부모님이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하셨어요. 하늘이가 제 우상이에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어요. 미국 내 진돗개 등록수가 전년 대비 500% 증가한 거였습니다. 하늘이 효과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미국 곳곳에서 하늘이처럼 용감한 진돗개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지금도 하늘과 저는 보데가 베이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은 여전히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날의 일이 꿈만 같아요.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상어를 물리치고 제 목숨을 구해준 일 말이에요. 하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게 됐고 한국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용기란 크기나 힘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하늘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세상을 감동시킨 영웅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